올라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올해 들어서 살펴본 노트북들을 보면 가격대가 500만원대, 600만원대, 700만원대 상당히 아름다운 녀석들을 리뷰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16인치, 18인치 성능은 확실한데 크고 가격대도 묵직한 녀석들만 살펴봐서 그런지 그림의 떡 말고 쓸만한 노트북 좀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노트북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제품이 있죠. 바로 ASUS의 터프 게이밍 A14 FA401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노트북들의 특징, 바로 깔끔한 디자인이죠. 알루미늄 유니바디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고 예거 그레이 색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강조하면 매우 촌스러워지는 로고는 측면으로 빼면서 굉장히 힙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힌지가 180도 플로팅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성이 강조된 모델인 만큼 밀리터리 스탠다드 810H 표준을 충족하는 내구도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라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델은 ASUS 터프 라인업에서 최초로 등장한 14인치 사이즈 모델입니다. 최근 노트북 트렌드 기준으로 본다면 휴대성에 상당히 무게를 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은 만큼 가방에 수납하기도 쉽고 또 무게도 가벼우니까요. 제품의 공식 스펙상 무게는 1.46kg이고요. 실측 기준으로 1443g이 나왔습니다. 어댑터와 함께 휴대할 경우 2012g으로 어댑터까지 들고 다니더라도 2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할 때 여러분들의 근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휴대성이 강조된 부담 없는 무게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입출력 포트의 경우 좌측으로 전원 포트와 HDMI 2.1 포트, 그리고 DP 포트와 PD 3.0을 지원하는 C타입 USB 4.0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A타입의 USB 3.2 Gen2 포트와 오디오 컴보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UHS-2를 지원하는 카드 리더기와 DP 포트를 지원하는 C타입 USB 3.2 포트, 그리고 A타입의 USB 3.2 Gen2 포트가 있습니다. 자, 입출력 포트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C타입 2개, A타입 2개. 자, 그럼 제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Ryzen 7 8845HS를 탑재를 했습니다. AMD Ryzen AI를 지원을 하는 프로세서로 최대 38탑스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메모리는 7500MHz 클럭의 LPDDR5X 32GB가 탑재가 되었고요. GPU는 NVIDIA GeForce RTX 4060 랩탑 버전이, 스토리지는 512GB 동력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중앙으로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1080p 해상도의 웹캠과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14인치 크기의 2560의 1600 해상도, 그리고 165Hz 주사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을 탑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색상 전형은 sRGB 99%, ODB RGB 74%, DCI-P3 77%, NTSC 70%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색상 전형만 따지고 보면 작업용 디스플레이보다는 일반적인 사용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널 밝기는 최대 426.8리터로 측정되었습니다. 패널 밝기는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색상 정확도는 최소 0.32, 최대 6.29, 평균 1.3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평균값 기준으로 보면 색상 정확도도 나쁘진 않지만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특성이 이 정확한 색 작업이 필요한 컨텐츠 제작용이 아닌 그런 거죠. 게임 및 일상적인 사용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노트북에 탑재된 펜타그래프 방식 키보드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니, 극혐해요. 이 펜타그래프 특유의 그 바닥 치는 느낌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키보드에 신경 쓴 노트북을 보면 매우 반갑습니다. 자, 이 모델은 1.7mm의 키트랩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탑재되는 펜타그래프 키보드보다는 훨씬 괜찮은 타건감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냥 바닥을 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패드는 글라스 마감이 되어 있어서 사용감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없으면 왠지 아쉬운, 왠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키보드 백라이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키보드 사용 시 도움을 주고 감성도 복돋아줍니다. 화이트 단일 색상인 게 좀 아쉽긴 한데 오히려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레이아웃을 보면 상단부에 별도의 핫키를 배치했고 또 AI 기능이 강조된 모델인 만큼 윈도우 코파일럿 전용 키가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할 제품의 성능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은 오랜만인데 얼마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모델은 ASUS 아머리 크레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제어를 합니다. 성능 관련 프리셋이 여러 가지 있지만 테스트는 터보 모드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자동으로 구동을 하면서 편집 성능을 살펴본 건데요. 점수는 7287점이 나왔습니다. 자, 노트북 리뷰에서 꼭 하는 테스트예요. 꼭 하는 테스트인데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온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정도면 4K 영상 편집까지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600에서 700만 원 정도 하는 극 하이엔드 작업용 노트북에서 한 9000점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진 편집 작업 성능을 살펴보는 포토 에디팅 테스트 결과입니다. 포토 에디팅의 경우 7328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테스트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있는데 AMD 노트북이 성능 상당히 잘 나오네요. 이 700만 원대 극 하이엔드용 작업용 노트북에서 보통 7,900점대 점수가 나오니까 얼마나 점수가 잘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 10의 테스트 결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계 점수 1538점이 나왔어요. 자, GPU로 인한 게이밍 성능에서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 외 성능만 두고 본다면 500만 원이 넘는 제품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3D 마크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 3D 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4060을 탑재한 노트북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높은 포지션의 점수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게임에 있어서는 적당히 옵션 타협하면서 즐기신다면 특별히 스트레스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쿨링입니다. 쿨링. 예전에 AMD 노트북을 리뷰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발열이 상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팬 소음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 모델의 경우 3D 마크 스틸 노마드의 경우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GPU 온도 부분에서 80도 선에서 온도를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트북은 구조상 작은 사이즈일수록 발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델은 14인치 모델인데도 이 정도 쿨링 성능이라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프리셋 기준 팬 소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최대 팬소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면 굉장히 소음 부분에서는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만약 노트북 팬 소음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을 때 주로 손이 닿는 부분의 온도는 괜찮은데 열이 빠져나가는 배출구 쪽으로는 열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손이 닿았을 때 열감이 좀 느껴지는데 이 열화상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준으로 살펴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정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LPDDR5X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드에 부착된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지의 경우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용량 확장은 좀 더 여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경우 74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사용 시간 관련해서 노트북 리뷰할 때마다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리뷰부터는 테스트 방식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결론은 이전에 했었던 배터리 테스트보다 좀 더 빡센 걸로 바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더 빡세게 연속으로 구동을 하면서 배터리 가동 시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무려 9시간 3분 동안 구동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하는 환경에서라면 아무리 못해도 7시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사용자마다 어떤 용도로 쓰는가에 따라서 배터리 사용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데일리 노트북이라고 부르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공업 기준 100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딱 픽스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프로모션 진행을 할 경우 100만 원 중반대로도 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얼마다라고 정해서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물론 100만 원 중후반이라는 이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큰 돈이죠. 하지만 이 가격대의 노트북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성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면서 학습용 혹은 업무용으로 활용도 하고 또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상 편집과 사진 편집 등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은 녀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게임트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학습용 또는 업무용으로 어필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신 다음에 게임트북으로 활용하시기에 적당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관 나눴어요. 고맙습니다. 자, 요즘 리뷰 제품 셀렉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 그 요청사항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만 원대 제품, 그리고 14인치급의 그냥 아담한 이런 노트북도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데, 그 협찬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거나 하진 않아요. 그 제품이 충분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이제 따져보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또 에이수스 터프라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잖아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충분히 기본은 하는 녀석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가격에서 요 정도면 오 상당히 잘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드는 녀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신 후 여러분의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3분을 선정을 해서 문화상품권 5만원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